전 시간에 우리가 부화선을 통해서 증폭의 작동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부화선으로 증폭을 이해하기, 이 정도로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동 원리를, 메커니즘을 설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이어스를, 이제 고정 바이어스를 배웠는데, 고정 바이어스는 증폭기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로 증폭의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로는 고정 바이어스니까 VCC가 있고, 밑에 단에 어떤 회로도 없죠. 이렇게 된 걸 고정 바이어스라고 했고, 이제는 AC를 입력으로 놓아야 될 것 같죠. 증폭을 설명해야 되니까. 입출력단에 DC를 제거하기 위해서 AC 커플 회로를 넣고 DC는 차단하고, 이렇게 회로가 구성됐는데 구체적으로 값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렉터 전류와 컬렉터 에미터 사이 전압, 그거의 특성 그래프에서 로드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값을 넣어야 돼요. 여기다 이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VCC는 12V로 넣고요. 그러면 컬렉터하고 에미터 사이에 최대 걸릴 수 있는 전압, 그걸 X축에 찍어줄 수 있죠. 그러면 12V 전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5ohm으로 넣자고요. 125ohm. 그러면 12V를 125ohm으로 나누면 100mA가 흘러요. 지금 여기에 나온 특성 그래프는 페어차일드에서 나온 C945의 특성 그래프인데요.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근사적으로 그린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인 그래프에 가깝게 그린 거. 그러면은 컬렉터 전류는 최대로 흐를 수 있는 게 VCC 나누기 여기 RC 컬렉터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게 100mA가 돼요. 그럼 100mA가 되고 컬렉터 전류는, 그럼 이거를 부하선을 증폭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음성 신호를 증폭을 한다. 그러면 음성 신호가 잘리면 안 되니까 동작점을 위아래 스윙에도 잘리지 않는 거기 적당한 데다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은 음성 신호나 이런 것들이 증폭이 잘 될 거예요. 잘림이 없이. 그래서 여기에 Q 포인트를 정하자 이거죠. 이게 동작점이죠. 그러면 IB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해야 되니까, 여기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흘렀을 때 동작점이 여기가 되니까, 우리가 고정 바이어스 때 매수 전류를 구하는 식을 우리가 세웠었죠. VCC 빼기 여기 0.7V. 그래서 이거로 나누면 된다고 했죠. 그게 지금 200 마이크로 암페어가 흐르게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하면은 56.5kg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동작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DC 바이어스를 걸어준 거고, 이제는 AC를 넣고 여기가 증폭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DC 레벨을 띄워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편견을 좀 버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다이오드로 된다 그랬죠. 이걸 트랜지스터로 우리가 등가적으로 그리면 이게 베이스고 에미터 사이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베이스하고 에미터가 턴온이 됐잖아요. 지금 이건 턴온 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DC 바이어스를 걸어줬기 때문에 턴온이 된 상태예요. 차단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턴온이 됐을 때 다이오드는 0.7V면 턴온 된다. 그 이후에는 전류가 급격하게 흐른다. 무한대로 흐른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은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어요. IB가 200 마이크로 암페어로 설정했으니까 컬렉터 전류를 따진다면 50mA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50mA를 보시면 여기 10, 20, 30, 40, 50 여기가 50mA가 돼요. 여기를 쭉 베이스 전압으로 따지면은 한 0.75V가 될 거라고요. 베이스에 걸려있는 전압이 될 거라고요. 0.7V 이상이면 무조건 무한대로 전류가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VBE IC 그래프를 보면, 이건 이제 전달 특성 곡선인데 비스듬히 사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점에 걸리게 돼 있어요. 무한대로 흐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증폭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 증폭의 메커니즘을 할 때 이 베이스단의 전압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출력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 VC 전압이 이제 여기서는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전압이 어떻게 커지는지, 입력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 크기가 증폭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성 곡선에서 동작점을 잡고 흐르는 전류, 걸리는 전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음성 신호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음성 신호라고 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설계를 안 하고 동작 포인트를 만약에 0.2V로 잡았다. 여기에 입력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여기 컷업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증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동작점을 잡아준 거예요. 여기에 동작점을 여기에 잡아줬기 때문에 회로 설계를 이렇게 한 거라고요. 동작점이 0.75V. 여기 전압으로 따지면, 베이스 전압으로 따지면 0.75V이기 때문에 음성이 들어가면은 0.75V DC가 있는 상태에서 AC가 실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값은 뭐 여기 너무 적기 때문에 쓰기가 어려워요. 베이스 전압이 0.75V라고 하는 바이어스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 너무 적기 때문에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AC가 들어갔을 때 0.75V를 중심으로 해서 스윙하는데 요 점하고 요 점 사이를 스윙한다고 치자 이거죠. 그림이 조금 우리가 이해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요. 그럼 0.75V일 때 50mA였어요. 그러면은 0.7V보다 적을 때, 스윙이 적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40mA에서 60mA까지 입력 전압에 따라서 요 바이어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전압이 움직이니까 그 전압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컬렉터 전류가 변하겠죠. 여기 이 그래프에 의해서 컬렉터 전류가 40에서 60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40에서 움직일 때는 로드 라인에 여기 찍히겠죠. 그 다음에 60으로 움직일 때는 여기가 찍히겠죠. 요게 지금 바이어스 포인트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VC 전압, 이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고요. 그대로 이걸 내려보자고요. 이걸 내려보면은 5V에서 예를 들어서 7V 사이라고 하자고요. 입력 신호가 작을 때는 40mA였죠. 40mA였을 때 7V가 됐어요. 입력 신호가 컸을 때는 60mA가 흘렀죠. 그럼 60mA일 때는 5V가 됐었죠. 그러니까 파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상이 바뀌었죠. 상이 바뀐 거를 마이너스로 표현해줘요. 몇십 미리 볼트가 움직였는데 여기서는 2V가 움직였어요. 2V에 20mV 볼트니까 2000mV에 20mV 지어주면 100배가 증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입력 집어넣은 대로 출력에 나오는데 그 증폭도는 100배가 됐다. 우리가 그래서 증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림을 여기 보면은 입력 전류, 베이스 전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가 동작점이니까. 그럼 이거는 뭐 신호가 큰 게 아니고 여기가 보면은 250 마이크로 암페어하고 여기가 150 마이크로 암페어예요. 베이스 전류는 15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250 마이크로 암페어 사이를 스윙한다 이거죠. 베이스 전압이 0.75V를 중심으로 조금 변했을 때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요거라 이거죠. 250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150 마이크로 암페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약에 전류로 따지면, 베이스 전류로 따지면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거를 표현해 준 거예요. 크게 그려졌다고 해서 큰 신호가 아니고 베이스 입력 전류를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혼동이 없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신호를 그려줄 수 있겠죠. 보통 이렇게 그려줘요. 여기가 바이어스 포인트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는 미리암페어 단위인데 여기 마이크로암페어 단위라고 하는 거, 크기가 이게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로드 라인이 반사경처럼 움직여가지고 VC 전압, 출력 전압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그래프 하나로 증폭의 작동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메트단을 그냥 접지하고 연결된 그런 고정 바이어스 때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은 너무 기울기가 급격해요. 그래서 이거를 급격하게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고정 바이어스 회로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다른 회로적인 장치를 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입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았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냥 우리가 중폭의 작동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거를 예로 들었지만, 그리고 평면을 버리기 위해서 이건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다른 회로적인 장치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알아두시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동작점을 하면서 다 얘기했던 건데, 간단하게 동작점이나 부하선이 뭐에 따라서 변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VCC하고 VCC분의 RC, 이거는 고정 바이어스 회로대의 부하선이 되겠죠. 동작점을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뭐에 따라 변하냐? IB 전류에 따라서. IB 전류에 따라서. 그러면 IB 아닐 때 내가 여기 동작점을 잡겠다. 그러면 Q 포인트가 여기가 되는 거고. 그 IB2일 때 내가 동작점을 잡겠다. 그러면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동작점이 바뀔 수 있다. 또는 여러분이 임의로 적당한 데다가 동작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선이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VCC는 고정되어 있는데 RC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컬렉터 전류가 줄어들겠죠. 이게 RC예요. RC가 크면 클수록 RC분의 VCC가 IC니까 이게 커지면 IC가 작아지겠죠. 그러면 보세요. VCC는 똑같은데 R 아닐 때는 부하선이 이렇게 되는데 R2로 바꿨어요. R2가 R1보다 커요. 그럴 때는 IC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부하선을 그릴 때 최대 흐를 수 있는 컬렉터 전류가 바뀌겠죠. 내려가겠죠. 더. 그럼 부하선이 좀 내려가는 쪽으로 그려질 거라고요. 그럼 R3가 더 크다. R2보다. 그러면 더 내려가겠죠. 부하선이. 그러니까 부하선이 RC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하선이 또 바뀔 수 있는 또 요인은 뭐가 있냐면 VCC를 바꿨을 때. RC는 고정되어 있고 VCC를 바꿨을 때. 자, VCC 1일 때. 예를 들어서 10V, 뭐 5V, 3V다. 그러면 10V일 때 RC는 고정되어 있고 그럼 부하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런데 10V에서 예를 들어서 VCC를 5V로 바꿨다. 그러면 VCC는 바뀌겠죠? 부하선 X축에 있는 점이. RC 부하정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VCC가 바뀌기 때문에 Y축에 있는 컬렉터 전류도 변하고 X축에 있는 VCC는 당연히 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한다 이거죠. Q 포인트를 잡을 때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IBQ로 내가 동작점을 잡겠다. 근데 VCC를 변경시켰어요. 그러면 Q 포인트가 바뀌어지겠죠. 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Q 포인트를 잡고 싶은 대로 VCC하고 RC 이런 것들을 변경시켜 가지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